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계단도 거뜬히 오르고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튼튼한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리에 힘이 넘치고 안정적이며 에너지가 가득한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비타민 챙겨 드셨을 텐데요. 그런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비타민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같이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 빠뜨리고 있는 중요한 영양소는 없는지 말이에요. 좋다고 하니까 먹고는 있는데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은 특히 다리 건강과 직결되는 7가지 핵심 영양소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튼튼하게 만들고 뼈를 단단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것부터 경련을 막고 균형 감각을 높이는 것까지. 이거 놓치시면 정말 손해예요. 왜냐하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궁금해하셨던 비타민에 대한 모든 의문이 해결될 테니까요. 더 이상 근육이 약해지는 것도 고통스러운 경련도 균형을 잡지 못하거나 넘어질까봐 걱정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요즘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혼자만 알기 아까워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더 건강하고 튼튼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D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피할 수 없는 변화를 겪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 밀도가 감소하며 한때 쉽게 할 수 있었던 움직임들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쇠퇴에 가장 간과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D 결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비타민은 다리를 강하고 균형 잡히며 기능적으로 유지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노인의 다리 힘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이유와 적절한 섭취를 보장하는 것이 어떻게 이동성과 전반적인 웰빙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는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합성하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많은 노인분들이 이동성 제한, 생활 방식의 변화 또는 피부 손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광범위한 결핍이 발생하여 조용히 근육 힘을 잠식하고 다리를 약하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근육 약화와 노인의 낙상 위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내 분비학 및 신진대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한 노인들은 더 강한 근육 섬유, 더 나은 협응력, 그리고 높은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 부상과 골절에 다른 분들보다 더 강했습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칼슘 흡수나 뼈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확실히 중요하지만요. 이 강력한 비타민은 단백질 합성을 향상시키고 신경근 소통을 개선함으로써 근육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다리 근육을 위한 연료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빠른 수축 근육 섬유를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섬유들은 빠른 반응과 균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근육 섬유들은 균형이 무너졌을 때 다리가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어 낙상을 방지합니다. 적절한 비타민 D 없이는 이 근육 섬유들이 퇴화하여 반응 시간이 느려지고 근육 수축이 약해지며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비타민 D는 근육 조직의 염증을 줄이는 것으로 밝혀져 많은 노인분들이 다리에서 경험하는 만성 통증과 불편함을 완화합니다. 자주 경련, 경직 또는 설명할 수 없는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단순히 비타민 D 수치를 최적화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차도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비타민 D 결핍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골다공증과 골절입니다. 충분한 비타민 D 없이는 칼슘이 제대로 흡수될 수 없어 부러지기 쉬운 뼈가 됩니다. 사소한 넘어짐이 큰 골절로 이어져 이동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뼈와 근육을 넘어서 비타민 D 결핍은 심장질환, 인지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의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비타민 D 섭취를 소홀히 하는 노인분들은 약한 다리로 고생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만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행히 최적의 비타민 D 수치를 보장하는 것은 간단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햇볕 노출입니다. 직사광선 아래에서 15분에서 30분만 보내도 가급적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자연적인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를 노출하면 흡수를 최대화할 수 있지만 자외선 차단제 사용에 주의하세요. 비타민 D 합성을 막을 수 있거든요. 둘째,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음식만으로는 일일 필요량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 강화 유제품, 달걀, 노른자, 버섯을 포함하면 전체 섭취량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보충제입니다. 많은 노인분들, 특히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한적인 분들에게는 비타민 D 보충제가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적의 뼈와 근육 건강을 위해 하루 800에서 1000 IU를 권장합니다. 심각한 결핍이 있는 분들의 경우 의료진의 감독 하에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확실하지 않다면 간단한 혈액 검사로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칼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뼈가 여전히 활발한 제형성 상태에 있는 젊은 사람들과 달리 노인분들은 점진적인 골량 손실을 경험하여 골절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는 다리에 특히 위험합니다. 고관절 골절, 대퇴골 골절, 하지의 스트레스 골절은 노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부상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해했을 수도 있는 사소한 넘어짐이 뼈에 필요한 칼슘 저장량이 부족할 때는 몇 달간의 회복이나 심지어 평생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의 역할은 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근육 수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부터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모든 움직임은 칼슘 이온과 근육 섬유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존합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의 방아쇠 역할을 하여 부드럽고 조절된 움직임을 보장합니다. 적절한 칼슘 없이는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약해지거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을 생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칼슘 결핍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다리 경련, 느린 움직임, 전반적인 근육 지구력 감소를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충분한 칼슘을 얻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유, 요거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이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일부로 남아있지만 이것들만이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잎채소인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아몬드, 두부, 정어리, 영양 첨가 식물성 우유도 훌륭한 칼슘 함량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여러 칼슘 공급원을 식단에 포함하면 꾸준한 흡수와 더 나은 뼈 유지를 보장합니다. 우리나라 음식으로는 뼈째 먹는 멸치나 정어리, 깨나 참깨,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조류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이 제한이 있거나 흡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칼슘 보충제가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체내 칼슘 흡수를 향상시키는 비타민 D와 함께 복용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많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칼슘은 필수적이지만 특히 보충제로부터 과도한 섭취는 동맥의 칼슘 침착, 신장 결석, 소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에게는 올바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장 1일 섭취량은 1000에서 1200mg의 칼슘이며 가급적 자연식품과 필요시 보충제의 조합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량을 넘어서 칼슘의 효과에서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운동입니다. 걷기, 저항 운동, 심지어 가벼운 조깅과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뼈 제형성을 자극하고 칼슘이 가장 필요한 곳인 뼈와 근육으로 칼슘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없이는 적절한 칼슘 섭취로도 골격계를 완전히 강화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B12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힘에 관한 경우 대부분이 칼슘과 단백질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비타민 B12가 신경근 기능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비타민은 신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척수를 통해 다리로 이동하는 전기 신호가 강하고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 없이는 근육이 올바른 신호를 받지 못해 약함, 불안정,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통제력이 서서히 상실됩니다. 비타민 B12 결핍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가 무겁고 피곤한 다리 느낌이며 종종 무감각이나 따끔거림이 동반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타민 B12 결핍은 노인들 사이에서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방에 저장되거나 다양한 음식을 통해 흡수될 수 있는 다른 비타민들과 달리 비타민 B12 흡수는 소화 건강에 크게 의존합니다. 몸은 음식에서 비타민 B12를 추출하기 위해 적절한 위산과 내인성 인자인 위에서 분비되는 당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12가 소장에서 흡수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인데요. 이게 부족하면 비타민 B12를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생산이 감소하고 위염, 역류성 식도염, 심지어 제산제의 장기 사용과 같은 상태가 흡수를 더욱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노인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비타민 B12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하면 결과는 이 필수 영양소의 지속적인 고갈입니다. 비타민 B12 결핍을 방치하는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신경 손상으로 이어져 균형, 협응, 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거나 걷기 어려워하거나 다리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많은 노인분들이 실제로는 비타민 B12 부족의 신경학적 영향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 현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치부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예방 가능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족한 비타민 B12를 섭취한 노인분들은 힘, 지구력, 다리 기능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비타민은 어디서 나올까요?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다른 영양소와 달리 비타민 B12는 거의 동물성 제품에서 발견됩니다. 최고의 공급원으로는 살코기, 생선, 달걀, 유제품, 조개류, 특히 대합과 간이 있으며 이들은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식물성 식단을 해야 하거나 소화 흡수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경우 시리얼이나 식물성 우유 같은 비타민 B12 강화식품이나 비타민 B12 보충제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으로는 굴이나 조개, 북어, 명란젓 같은 것들이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좋은 소식은 비타민 B12가 보충하기 가장 안전한 비타민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과량은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고용량 비타민 B12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정기적인 주사를 맞는 것으로 보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튼튼한 다리라는 의미가 단순히 물리적인 힘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경계의 효율성, 반응 시간 등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운동해도 신경이 제대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다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마그네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걸을 때마다 마그네슘이 근육에게 움직여 라고 신호를 보내서 다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총관리자예요. 쥐나는 것도 막아주고 덜 피곤하게 해주고 운동할 때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잠이 안 오거나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마그네슘 부족 때문인 줄 모르시죠? 이것은 근육 기능의 주요 조절자 역할을 하여 경련을 방지하고 피로를 줄이며 지구력을 키웁니다. 마그네슘 결핍 현상 중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인식되지 않는 증상 중 하나는 하지불안 증후군과 한밤중에 자주 발생하는 다리 경련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특히 밤에 다리에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근육 수축을 경험하여 수면을 방해받고 일상활동을 힘들어합니다. 단순한 불편함으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근육 이완을 제대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그네슘은 과도하게 활성화된 신경 신호를 진정시키고 근육이 예상치 못하게 경직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근육 긴장과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의 역할은 근육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뼈 밀도와 관절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칼슘이 종종 뼈 건강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마그네슘 없이는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제대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뼈가 아닌 근육이나 관절 같은 연조직에 쌓여서 경련이나 관절 통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가 높을수록 노인의 뼈 강도가 더 크고 골절 위험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이동성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이 그렇게 흔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스트레스, 약물, 좋지 않은 식습관으로 인해 쉽게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마그네슘을 부족하게 만드는 약들을 드세요. 소변 잘 나오게 하는 이뇨제, 위산 억제하는 위장약, 혈압약 같은 것들이요. 마그네슘이 부족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우리 몸의 힘과 체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보다 적게 걷고 계단도 천천히 오르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서입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다리 건강에 빠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쥐가 덜 나고 에너지가 늘어나고 움직이기가 편해집니다.
마그네슘의 최고 식이 공급원으로는 잎채소, 견과류, 씨앗류, 통곡물, 콩류가 있습니다. 호박씨, 아몬드, 시금치, 검은콩, 아보카도와 같은 음식들은 특히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근육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으로는 깨나 참깨, 두부, 미역이나 다시마, 현미 같은 것들이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식단만으로 충분히 얻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 마그네슘 보충제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그네슘을 선택해야 할까요? 마그네슘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몸에 잘 흡수되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추천하는 건 마그네슘 시트레이트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입니다. 시트레이트는 흡수가 빠르고 가격도 괜찮아서 처음 시작하기 좋고, 글리시네이트는 흡수율이 가장 높고 속도 편해서 위가 약한 분들한테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건 마그네슘 옥사이드인데 약국에서 가장 흔하게 파는 거지만 흡수가 잘 안 되니 구매하실 때 성분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그네슘을 제대로 보충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리가 무겁고 느렸던 어르신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자주 쥐가 나고 다리가 뻣뻣했던 분들은 편해지면서 잠도 더 잘 자고 움직이기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5번째, 칼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오자마자 종아리에 쥐가 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많이 겪어보셨죠? 이런 근육 경련은 칼륨이 부족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칼륨은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마음대로 수축해서 아픈 경련이 일어나는데 특히 다리에서 많이 생깁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혈액순환도 안 좋고 근육도 약해져 있어서 이런 경련이 단순히 귀찮은 게 아니라 몸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 경련은 시작일 뿐입니다. 잠깐 서 있었는데 다리가 떨리는 걸 느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걸을 때 다리가 뻣뻣해지는 걸 느끼셨나요? 칼륨은 신경과 근육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걸 도와줘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뇌와 다리 근육 사이의 소통이 잘 안 되어서 떨리고 힘이 빠집니다. 심지어 발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해서 넘어질 위험도 많이 높아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넘어지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칼륨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속의 산을 중화해서 뼈가 약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느려져서 골다공증 위험도 줄어듭니다. 결국 칼륨은 단순히 근육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리의 근육과 뼈가 함께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리 건강을 위해 칼륨을 충분히 먹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행히 자연에서 맛있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바나나가 제일 먼저 생각나겠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고구마, 아보카도, 시금치, 콩, 오렌지도 모두 칼륨이 풍부합니다. 심지어 껍질째 구운 감자는 바나나보다 칼륨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다양한 음식들을 매일 먹어서 근육과 뼈에 영양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으로는 고구마, 바나나, 토마토, 콩류들이 칼륨이 많습니다. 음식만으로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은 보충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칼륨 보충제는 조심해서 먹어야 합니다. 특히 신장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칼륨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성인 권장량은 여성은 하루 2600mg, 남성은 3400mg입니다. 이 양은 과일, 채소, 콩류를 골고루 먹으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병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의사와 상의해서 적당한 양을 정해야 합니다. 6번째, 비타민 K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튼튼한 뼈에 필요한 비타민을 생각할 때 칼슘과 비타민 D가 유명하지만 비타민 K가 없으면 이 영양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혈관이나 근육 같은 연조직에 쌓이지 않고 뼈에만 가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순환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비타민 K는 교통 정리를 해주는 역할로 칼슘을 올바른 곳으로 안내해서 다리를 튼튼하고 움직일 수 있게 유지해줍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연구를 보면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뼈가 더 튼튼하고 골절 위험도 낮으며 전체적인 뼈 건강이 더 좋습니다. 이는 비타민 K가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해서 칼슘을 뼈에 단단히 붙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K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절 건강과 근육 기능에도 꼭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다리는 튼튼한 뼈뿐만 아니라 유연한 관절과 잘 움직이는 근육도 필요하다는 걸 놓치고 있습니다. 비타민 K는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절염이 악화되는 것을 늦추고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무릎 경직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움직일 때 무릎이 아프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뻣뻣하다면 비타민 K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영양소가 불편함을 줄이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균형이 안 좋고 걷기 어렵고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비타민 K가 특히 어르신들의 근육 힘과 협조성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근육 세포 안의 칼슘을 조절해서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도록 하고 균형을 잃게 만드는 어긋난 움직임을 막아줍니다. 비타민 K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시금치, 케일, 근대, 콜라드 그린, 방울 양배추가 비타민 K1의 가장 좋은 공급원들입니다. 이 비타민 K1은 식물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비타민의 또 다른 강력한 형태인 비타민 K2는 나토 발효, 콩, 숙성 치즈, 달걀 노른자, 간 같은 발효식품이나 특정 동물성 제품에서 발견됩니다. K2는 몸에서 더 오래 활동하고 칼슘을 혈관이 아닌 뼈로 보내는 역할을 더 잘하기 때문에 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으로는 청국장이나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들이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이려면 녹색 채소와 발효식품을 더 많이 먹는 게 최고입니다. 매일 K를 스무디에 넣거나 볶은 시금치를 반찬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안 좋거나 항생제를 오래 복용해서 음식으로 비타민 K를 흡수하기 어려운 분들은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지만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 약을 드시고 있다면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관여해서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비타민 K를 늘리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제 비타민 B6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리독신이라고도 불리는 비타민 B6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리 힘과 근육 기능에 훨씬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영양소가 움직임에 도움이 되지만 비타민 B6는 신경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 회복을 돕고 몸이 단백질을 잘 활용해서 근육량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강한 근육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질 수 있고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는 간단한 움직임도 이상하게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는 신경신호와 연결입니다.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이런 신호가 느려지거나 잘못 전달되어서 저리거나 따끔거리고 심지어 걸음걸이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빠져서 그런 거라고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몸의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일하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비타민 B6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염증으로 인한 근육 피로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비타민 B6는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해서 근육 불편함을 줄이고 다리를 더 유연하고 탄력 있게 유지해줍니다. 계속 뻣뻣하거나 활동 후 회복이 느리다면 비타민 B6를 늘리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육 기능뿐만 아니라 비타민 B6는 적혈구를 만드는 데도 중요합니다. 이 적혈구들이 몸 전체에 산소를 운반해서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고 지속적인 활동에 필요한 지구력을 보장해줍니다.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질 수 있는데 이는 근육이 필요한 산소를 받지 못해서 빨리 피곤해지고 무거워지며 체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짧게 산책하거나 가벼운 활동을 한 후에 이상하게 피곤하다면 몸이 비타민 B6를 더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비타민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비타민 B6는 다양하고 맛도 있으면서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음식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닭고기, 연어와 참치 같은 생선, 바나나, 감자, 병아리콩, 기능성 시리얼이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매일 식사에 포함하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B6 수치를 보충해서 신경 기능과 근육 강도를 모두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으로는 닭고기, 감자, 현미 등이 비타민 B6가 풍부합니다. 소화 문제나 영양소 흡수가 안 좋거나 식사 제한이 있는 분들의 경우 최적의 수치를 위해 비타민 B6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의 권장 일일 섭취량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른데 어르신들은 보통 여성은 하루 1.5, 남성은 1.7mg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에서 비타민 B6를 얻는 것은 안전하지만 오랫동안 너무 많이 먹으면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고용량 보충제로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최고의 방법은 불필요한 위험 없이 꾸준한 공급을 보장하는 비타민 B6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영양소를 다루다 보니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셔서 필요한 내용을 하나하나 넣다 보니 좀 길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 또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를 알려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최신 건강 팁과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